안녕하세요, 라자드 MD스픽입니다. MD세비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블루투스 헤드폰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캐프의 뮤7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캐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 영국의 명성 높은 하이파이 브랜드고요. 이번에 블루투스 헤드폰을 이렇게 선보였는데, 이 캐프를 저는 단순하게 규모가 크고 유명한 음향기기 그런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포터블 음향기기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캐프는 LS50 그리고 LSX 같은 북쉘프 스피커가 아주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톨보이 스타일의 LS60 와이어리스라는 제품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스피커를 다루던 브랜드들이 최근에 좀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걸 좀 많이 출시하는 최근의 경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B&W 그리고 B&O, 드비알레, 조만간 나온 뭐 T+A 제품도 있고요. 포칼도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캐프도 같이 합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액은 487,000원이고요. 이 40mm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코덱을 보면은 SBC AAC의 aptX와 aptX HD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은 약 40시간 정도고요. 그리고 무게는 309g인데 이 정도면은 다른 헤드폰이랑 비슷한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컵 터치로 이렇게 뭐 볼륨 조절이나 아니면은 트랙을 넘긴다던가 이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이 따로 없는데 추후에도 앱을 개발할 예정이 따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스피커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 치고는 괜찮은 편 같아요. 50만 원 이하인데 슈어, 뭐 소니, 제나이저 이런 류의 상위급 제품들, 그런 제품들과 이제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B&O나 B&W 뭐 그런 제품군 비교해서는 좀 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무게는 300g 초반이라서 200g대에 있던 그런 좀 플라스틱류의 제품들과 살짝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세이프 존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또 들어보면은 가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스펙적으로 뭐 크게 눈에 띄는 사항 없는데, 뭐 블루투스 코덱 한번 좀 얘기해 보자면은 최근에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폰이 이제 aptX 어댑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쓰려면 뭐 어댑티브 동그리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사실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댑티브보다 그냥 aptX HD가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ptX HD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 디자인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콜과 실버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차콜 그레이, 실버 그레이 이렇게 되고요. 네, 이 헤드폰 디자인은 이 로스 러브그로브라는 영국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 분이 하셨는데요. 이 유기적인 곡면 형태를 다루는데 이 독보적이라서 캡틴 오거닉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특기를 이 뮤7 디자인으로도 녹여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곡선미가 아주 출중해요. 대부분 헤드폰이 이제 머리에 쓰고 하니까 뭐 당연히 뭐 곡선이 뭐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직선적인 그런 디자인이 좀 강조가 되곤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끝부터 요 끝까지 거의 뭐 곡선으로 가득 찬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곡선미 하면 약간 매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와는 또 다른 느낌의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뮤7은 블루투스 헤드폰이고, 뮤3라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었는데, 제가 이 제품도 실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거랑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같더라고요. 뮤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미국 시카고에 밀레니엄 파크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유명한 조형물이 있어요. 되게 은빛 반짝이는 강낭콩 같은 느낌의 그런 조형물인데, 뮤7 실버를 보고 약간 그 조형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뮤7을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실물을 처음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뭐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어컵이나 이어패드 그리고 헤드밴드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의 예술품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주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고 유니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헤드폰이라기보다는 약간 오브제, 그러니까 뭐 하나의 뭐 작품 같은 느낌? 그런 걸 떠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블루투스 헤드폰 보면 약간 두 가지 갈래로 나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걸쳐도 잘 어울리게 무난무난한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 파트가 있고, 이제 50만 원 좀 넘어가는 제품들은 좀 더 메탈 소재도 사용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뽐내는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는데, 뮤7 같은 경우에는 그 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인 것 같은데 데일리와 고급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촉각적인 만족감도 좀 있는데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색상만 다른 게 아니라 이어컵의 마감도 살짝 다른데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맨들맨들한 촉감이고, 차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촉촉한 촉감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의 텍스처? 그런 것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이 색상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촉감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 제품이 터치 방식이에요. 하우징이 터치 방식과 이제 물리 터치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각자 선호도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소니나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이 터치 방식인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손에 있는 유분, 기름기 약간 쫙 해가지고 만지다 보면 약간 얼룩덜룩한 게 좀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뮤7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유분 이런 여러 가지 만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지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묻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터치 방식임에도 이런 게 남지 않아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유광 제품 하면은 이 지문 남는 것들이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캐프 뮤7 보면은 이 지문이 잘 묻을 것 같은데 막상 만져보면은 그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및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통화 품질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ANC, 그리고 스마트 ANC, 오프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요. 이 전환할 때, 각자 모드 전환할 때 빠릿빠릿한 느낌이 잘 없더라고요. 좀 느린 편이라고 느꼈고, 이 노캔 성능은 한 평범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앱도 없고 이렇게 한데, 요즘에 코드리스 보면은 이 기능성이 조금 적은 대신 이 음질에 올인하는 그런 코드리스들이 있잖아요. 뭐 기능을 아예 뺀다던가 아니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음질이 좋다던가, 이 뮤7도 이 기능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음질에 올인한다,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소니의 이런 빠른 전환 속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뮤7이 살짝 답답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플도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어플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몇몇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EQ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펌웨어,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이즈 캔슬링 강도 조절,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마트 ANC라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주변 소음 환경을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도를 조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0단계부터 10단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없어요. 알아서 이제 인식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플에서 딱히 조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EQ 같은 경우에도 스피커 브랜드에서 나온 약간 콧대가 높은 약간 그런 브랜드에서는 사운드 건들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의 사운드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위한 어필을 하기 때문에 EQ도 딱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플 없어서는 없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부분은 브랜드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펌웨어인데, 펌웨어 사실 지원되면 좋죠. 네,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뭐 소프트웨어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어플이 만들어졌는데 펌웨어를 그렇게 꼭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구색만 갖추고, 펌웨어도 사실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데 많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캐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원천 차단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가격대면 당연히 응당 어플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어플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쪽을 보면요, 이 밀폐된 공간을 울리는 이 사운드가 특이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울트라소니라는 브랜드에서 S로직이라는 이 기술을 헤드폰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이 공간을 울리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이 공연장의 울림 사운드를 연출해낸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 라이브를 듣는 것 같다는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짙은 음선으로 소리 하나하나를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서 이 어떠한 장르도 잘 소화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색적으로는 여타의 블루투스 헤드폰은 약간 어두운 톤 그런 게 많았었는데 뮤7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하거나 약간 맑은 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추구한 사운드 시그니처가 이제 좀 정확하고 고해상도 그런 느낌을 좀 어필하더라고요. 쌤님이 울트라손 S로직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S로직보다 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소리가 이제 귀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귓가에 맴도는 그런 뉘앙스의 사운드인데, 이게 아무래도 스피커 쪽에서 파생된 브랜드다 보니까 여러 여타의 그런 스피커 쪽에서 파생된 브랜드들 마찬가지인데 헤드폰의 느낌보다 확실히 좀 스피커 느낌이 많이 담겨 있어요. 스피커 그리고 공연장의 뉘앙스 그런 거를 좀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튜닝이었던 것 같고요. 보통 사운드 얘기할 때 뭐 저음, 중음, 고음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또 하나 뭐 보태자면은 뭐 공간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테이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두 개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스테렌컨의 그 솔라리스 X라는 제품의 리뷰를 했을 때도 약간 이런 공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집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뮤7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저음은 좀 살짝 약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묵직하게 질감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이제 저음이 좀 살짝 도톰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좀 선호하는 그런 묵직한 저음, 양감 그런 건 좀 아니었고, 약간 맑고 또랑또랑한 느낌을 어필하는 그런 사운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택감을 지닌 이런 락이나 뭐 힙합 이런 제품들은 좀 소화력이 좀 살짝 떨어질 것 같고, 그 외의 장르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무난하게 다 소화를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뮤7은 앱이 없고 그리고 노케는 약점이 있고, 이런 단점 때문에 있는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 디자인과 사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50만 원 이상의 금액대에 형성돼 있는 이 프리미엄 헤드폰 라인 있잖아요. 이런 헤드폰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 뮤7은 실제로 가격이 50만 원 아래잖아요. 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충분히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인가 인스타에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연설을 봤었는데요. 네.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은 기능적인 면들은 모두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엇비슷해질 거다.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디자인이 큰 요소가 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뮤7 보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뮤7은 어떠한 블루투스 헤드폰보다 약간 유니크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캐프 스피커는 좀 여럿이 알겠지만, 이제 이 제품 블루투스 헤드폰군이 나왔다는 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처음 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매장에 오셔서 한번 보고 만져보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뭐 상투적이긴 얘긴 한데, 이 제품이 제가 아까 뭐 약간 오브제 같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실물이 접해주는 뽕이 엄청납니다.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가 있으니까 한번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캐프 블루투스 헤드폰 뮤7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 착샷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쌤님은 이전에 그 실버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쌤님 실버를 해보고 저는 차코를 한번 착용해 볼게요. 먼저 이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도 지문이 잘 안 묻거든요. 저 약간 이거 보고 실버는 아닌데 차콜은 무광이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 그 애플 에어팟 맥스? 그건 좀 넓고 이제 좀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걸 이렇게 잘 조물조물 만들면은 약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약간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들다가 좀 손가락으로 깊이 누른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 텔레토비 같은 느낌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쌤님 건 아마 유광 마감이 돼 있어서 좀 더 블링블링 할 것 같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콜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